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요. 경남 양산의 사저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첫 휴가에서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양산 구상이 나올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임 13일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좀 쉬어 가실 만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일단 내일 그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앞서서 오늘 하루 낸 휴가의 의미는 저희가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 저는 뭐 양산 구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물론 구상을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이기 때문에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하루를 보내시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그리고 국민의 지지가 높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 스타일이 그러면 그럴수록 한 번 더 스스로를 점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3일 동안 숨가쁘게 달려오고 지금쯤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고 예.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 그 속에 실수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이상이 높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걸 현실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미완의 혁명을 정말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할 것들을 실현하는 이제 그 구상을 하시다 보면 노무현 정부 때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것들이 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는 문재인 대통령께는 진짜 착잡하고 돌아보고 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김 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오늘 하루에 저도 이번 휴가 간 거를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수위 과정도 없이 출범한 뒤에 12일 동안 진짜 고속 광폭 행보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말도 쉬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재충전을 하고 좀 쉬면서 한번 그동안 해온 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전국을 운영할 건지를 예. 한번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여름 휴가는 갔는데 중간에 휴가를 공식으로 휴가 간다고 해서 발표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그냥 본적 없는 것 같아요. 관제에서 쉬면은 쉬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서 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 보고 오히려 이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예. 하여튼 뭐 굉장히 열심히 과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치아가 한 10개 가까이 빠진 적이 흔들리고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중간에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런 게 이제 또 앞으로 저녁이 있고 또 휴가가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이제 권장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래요. 또 모범을 보이는 측면에서도 네.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 고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도 좀 관심이고 그렇습니다. 또 내일은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첫 추도식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또 좀 달라질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일 추도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건 공약 이행입니다. 예,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에 당선돼서 노무현 대통령께 인사드리러 가겠다. 이게 그 약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 봉화가 되게 경호가 어려운 지형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 약속을 지키시는 차원에서 그리고 가고 싶으시겠죠. 예, 그래서 가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을 저희가 지금 9번째인가요? 여덟 여덟 번째.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하는데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가보면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죠. 그리고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조금은 희망적인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노무현 재단이나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분들 분위기를 보면 예. 이게 특징이 기뻐하는 분위기가 별로 없고요. 이렇게 더 착잡해지고 차분해져서 조금의 실수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세요. 그러니까 되게 절제된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여정부 때 저도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 돌아가시고 수없이 많이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왜 국민들께서 우리를 계속 지지하지 않으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즘 제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시절에 대정부 질의 동영상도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잘못했을까 다시 예. 돌아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생각하면 크게 얘기하면 정치의 존재 이유가 민생이잖아요. 예. 국민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고 우선 민생을 해결해야 그 위에 다른 가치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었는데 저희가 사회경제개혁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은 되게 뼈아프게 남아있어서 저는 내일 추도식이 5.18 기념사만큼 자성과 미래에 대한 다짐, 예. 참여정부 때 잘한 것과 잘못한 것 그런 걸 다 딛고 제3기 민주정부로서 국민들께 더 잘하겠다는 청사진, 약속 이런 게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네. 우리 지금 최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5.18 기념식만큼이나 뜻깊은 어떤 의미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네.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부장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네, 한번 공교롭게도 5월 9일 장미 대선에서 당선이 되셔가지고 예. 그다음에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 8주기 추도식에 이렇게 참석하는 네. 그런 게 해서 소위 말해서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안의 꿈에 그를 잇는 그러한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 출범한 거로서 굉장히 연관성이 굉장히 있어서 네. 메시지를 던지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제 갈 길은 어떤 길이라고 보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가치와 원칙 이런 그런 꿈 그런 것들은 이제 개성을 하되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는 또 공과 과에 대한 또 양쪽의 평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 긍정적인 점을 적극 개선하되 이런 디테일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정책 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더 발전시켜서 그래요. 소위 말해서 더 진화된 노무현 정부보다 더 진화된 정부 또 김대중 정부도에서도 햇볕 정책을 또 일부 개선하더라도 또 그러한 또 발전하고 진화된 이러한 걸 보임으로써 그렇게 하만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예. 문 대통령은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는 아마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참여하면서 민정수석과 비서장으로 있으면서 아 이건 참 좋은데 이건 내가 보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자, 어제 있었던 새 정부 인선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청와대가 외교안보와 정책 투톱인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을 드디어 임명을 했습니다. 먼저 외교안보라는 인선을 보셨을 텐데 최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연 이제 그 외교 안보실장을 외교 쪽에 방점을 둘 건지 아니면 안보 쪽에 방점을 둘 건지 뭐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교 쪽에 방점을 뒀고 외교부 장관도 여성으로 그렇죠. 그것도 여기도 역시 외교 쪽 그 다른 거보다는 어쨌든 여성이라는 점과 뭐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외교 안보실장을 외교 쪽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참여 정부가 이후에 그 외교 안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후임 인사들은 아무래도 안보 쪽이 강조된 인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예. 저는 이제 뭐 안보실장도 안보실장이지만 예. 그 외교부 장관 내정자 내정자. 인사를 보고 예.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강경화 그 내정자께서 멋지세요, 그분이. 아 진짜 네, 멋지시고요. 그 살아온 삶이 끊임없이 유리천장에 도전해온 삶이고요. 그 능력 면에서는 3명의 그 유엔 사무총장께서 발탁한 여성이고 지금 현재도 유엔 사무총장 정책 특보세요. 그러니까 능력 면에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참여정부 때 외교부 장관 초기 인선할 때 이제 외부에서 발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그 내부를 개혁하고 개선하기보다는 결국은 내부 논리에 좀 더 이렇게 순응하게 된달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외교부 내부에서 근무도 해보셨고 또 근무하는 과정에 내부 분들과 굉장히 잘 지내셔서 평가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을 발탁했다는 건 앞으로 대화 위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왜 그 유엔의 인권 문제 터질 때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이라는 좀 특이한 이름을 계속 듣게 되는데 그곳에 부판무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인권에 대해서 남달리 조예가 깊으실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셔서 네. 이분이 이제 제가 여성을 좀 신뢰하긴 하지만 더 여성이시다 보니 뭐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이라서라기보다 네. 여성들이 맘먹고 일하면 진짜 균형 있게 엄마처럼 엄마는 편애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애들이 잘하시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 타협으로 푸시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그 지금 지적되는 몇 개 문제 있잖아요. 네. 북미 관계, 북핵 문제를 예. 푸는데 핵심적인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부분은 이제 후임 인사로 좀 보완하면서 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보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인사가 아닐까 싶은데 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짚어볼 게 외무고시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저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야, 안보 분야하고 경제 분야의 사실 책임자들, 사령탑들을 이제 소위 내정하거나 임명한 그런 날 아닙니까? 근데 이제 특히 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여기서 파격과 관행 타파가 두드러졌어요. 아까도 말씀 잘 하셨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소위 지명한 것, 내정한 거는 두 측면에서 첫 번째 여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라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교부는 거의 외무고시 출신이고 또 외무고시도 더 주로 한 학교 한과 출신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순혈주의가 있다 보면 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서로 감싸는 문화가 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종 교배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수혈돼 가지고 그런 거를 하면은 예.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이 주로 군 출신이 많이 해왔는데 거기서도 관행을 또 탈피해서 외교관 출신을 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게 우리 국가의 또 경제를 살리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인데 예. 이거를 이제 그동안은 소위 국방 위주의 안보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외교를 통한 소위 다른 나라의 협력 이런 관계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한 또 안보 이런 틀인데 이제 아까 했지만은 약간의 이제 이 두 분이 우리나라의 가장 또 안보 분야의 중요한 현안이 북핵 문제하고 예. 또 사강국가와의 어떤 외교인데 이런 경험이 좀 두 분이 적다는 게 이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은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뭔가 참신하기 때문에 네. 잘해보려고 또 보좌인들의 보좌를 받으면 되니까 네. 잘해보려고 하고 그런 또 여러 가지 빈틈없 디테일이 또 있을 거니까 그런 거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좋은 결과를 하여튼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한 데 이어서 장하성 교수 대통령이 삼고 초려를 할 만큼 그렇게 공을 들이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김상조 교수님하고 장하성 교수님이 제가 시민사회에서 일할 때 많이 뵌 분들이세요. 네. 근데 지금 알려진 것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사회에서 재벌 개혁을 논할 때 이 두 분이 뭐 마치 근본적이고 강경론자처럼 알려져 있는데 시민사회 내나 학계에서는 이분들은 되게 온건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신뢰감 있는 두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걸 다 고려하셔서 이제 재벌 개혁이라는 게 재벌을 약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칠 건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는 과정이 또 순조로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 내정자나 장하성 교수님이나 전부 다 그 실장님이나 다 그런 그 현실적으로 완급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되게 믿음직한 인사고 거기에 이제 김동연 내정자 보면요. 결국은 일은 공직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거를 보면 그 위원장이나 실장이나 장관보다 더 중요한 게 관료사회 전체가 그 대통령이 나가는 경제 운용의 방향을 일단 이해하고 동의하고 움직여야만 일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동연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계속 지켜봐 왔는데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관료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만 제가 일해본 경험으로는 우리 공직사회에 정말 유능하고 애국심이 넘치는 젊은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동연 내정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흑수저 신화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민생을 왜 살려야 되는지 잘 아셔서 잘하시리라고 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어떤 국가기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자칫 이상을 가지고 현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줄기를 지키면서 현실화시켜서 일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김동연 내정자가 되게 균형추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어서 저는 경제 인사를 보면서 또 한 번 국민들께서 정말 균형 있게 인사를 하는구나 싶어서 안심하시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또 이번 청와대 인선이 계속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 파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탕평 인사를 보여줬다, 네. 이 부분이 있거든요.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 인사를 맡은 바가 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또 안철수 후보 네. 전 후보 캠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 어저께 인사에서 저도 눈길을 끌었던 건 이제 파격 인사, 관행을 탑해서 새로운 방식의 인사,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고, 저도 두 번째로 제가 관심을 끄었던 건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 세력을 껴안는 소위 네. 탕평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데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동연 총리 후보자,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뭐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관료기 때문에 어느 정부 네. 관계없이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을 지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초대 아마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은 뭐냐 하면 계속 정부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았다는 거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을 평가받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 그다음에 장하성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2012년 대선 때, 이번 대선은 아닙니다만은 네. 2012년 때 안철수 당시 후보를 밀었었고, 나중에 이제 정책 네트워크에 거기에 담당 책임을 맡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강경화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정책 특보 이런 면에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동안 그저께까지 이루어진 인사는 또 이제 탕평이라 그러지만은 그저께까지 이루어진 인사는 사실은 범여권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은 배제하고 여러 가지 비문 계열이라든가 여러 계파의 사람들을 고루 등용하는 그런 탕평 인사였다면, 어저께부터는 본격적으로 당 범여권을 떠나서 정통 관료라든가 다른 쪽 편에 섰던 사람들까지 인용하는, 네. 등용하는 그런 인사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폭넓은 인재 기용이 앞으로 어저께로 이렇게 시동을 건 거로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네.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이 파격 인선에 대한 이제 검증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그 하나쯤 짚어보자면 정치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은, 민주당은 뭐 감독 인선이었다고 환영을 했다고 하고,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같은 경우 이제 일부 후보자가,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전입 전력, 뭐 이게 이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을 깼다는 점에서 그게 이제 뭐 어떤 청문회에서 아주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뭐 비판도 있던데, 이번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뭐 당연한 비판이세요. 예, 비판이시고 그 위장 전입이 5대 이제 불가에 들어간 그렇죠. 건데, 예. 인사 5대 불가에 위장 전입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일부에서는 위장 전입의 내용에 따라 뭐 좀 괜찮지 않겠느냐 싶지만 일단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예. 비판받는 거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정부 근무 경력을 비판한 부분은 저는 별로 저를 설득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료들은 그러면 그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면 그 다음 정부에서 쉬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국가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별로 설득력이 없었고, 다만 강경화 내정자의 경우 큰딸이 이제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이 뭐 인위적인 게 아니라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미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미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그 엄마가 국가에 기여하신다면 자기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 엄마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를 봤어요. 예. 그리고 위장 전입 건도 그 일단 들어보시고 판단할 만큼
그나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까? 이게 만약에 위장 전입의 내용이 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 추천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들어봤을 때 한 번 더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장 전입한 거고요. 그렇죠. 예, 인사 원칙을 본인도 깼고요. 인정했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비판은 감수해야 근데 되는 거죠. 자진 신고를 할 만큼 그래도 불구하고 원칙도 깨졌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선을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어떤 그 인선이었냐 아니면 더 나은 인재는 없었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도 있지 않았냐 이런 뭐 비판도 들어요. 아니 물론 더 나은 인재를 더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외교 안보 라인 인선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이게 그 시점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한 게 예. 안보실장을 발표하고 나서 곧 있다가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만약에 안보실장을 임명 안 했다면 안보실장 왜 이렇게 늦느냐 이러면서 또 한 번 두들겨 맞았을 거다. 그래서 혼자 가슴을 쓸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찾은 정말 좋은 분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따님이 미국 국적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남편이 공개적으로 밝히셨잖아요. 국가에 기여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그래서 충분히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의사를 확인하신 게 아닐까. 그만큼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하셨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 예. 잘 검증해 주시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내일이 고 노무현 대통령 8주기 기일인데요. 공교롭게도 내일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네. 내일 재판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 예상 좀 해주시죠. 네, 내일 진짜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기념식과 함께 그렇죠. 예. 내일 오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데 또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일단 최순실 씨하고 같이 처음으로 등장한 첫 재판이라는 데서도 의미가 있지만 예. 최순실 씨하고 아마 7개월 만에 서로 대면한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두 사람이 과연 어떤 표정으로 만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이런 데 이제 궁금한 것이고 내일은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다기보다는 현재 그 삼성으로 받은 그거를 뇌물을 동안에 이러한 진술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기초적인 거로서 이제 그러한 거를 하게 될 텐데 예. 또 하나 이제 관심 가는 거는 현재 내일 재판 그 정의 보면은 중앙지검에서 이제 가장 큰 재판정인데 과거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았었죠. 근데 예. 이게 과연 그게 생중계가 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일부만 시작하는 모습이라든가 일부만 공개하느냐, 진짜 전체를 공개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들어가는 모습만 공개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든 내일 이런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내일 첫 공판 어떤 의미가 좀 있고 어떻게 좀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네. 일단 모든 예단과 음.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정서적인 접근은 버리고 예. 그냥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그냥 차분하게 지켜봐야 기다려야 된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8주기도 지켜보는 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역시 지난 겨울 우리가 겪었던 일도 예.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